여러분 안녕하세요. 187가입니다. 자, 토양용 비료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자, 앞서 이제 토양 살리기, 이제 표면층 살리기죠. 거기에서 이제 유기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물 어떻게 사용하는 이제 방법과 이제 문제를 얘기했고요.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유기물이 이제 또 미생물을 좌우한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얘기했죠. 오늘 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 세 개가 발생하면서 이제 뭐 제주도에는 이제 계속 비가 오고 있고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 토양용 농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은 우리가 식량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제 식량 증산 쪽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식량을 증산하면서 이제 토양 자연을 이제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을 의존하는 자연 순리죠. 하면서 이제 생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증량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기술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다만 오늘 그거 계속 이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토양용 비료, 좋은 토양 표면층 만들기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할 건데요. 네 번째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이어서 얘기할 건데 다섯 번째 한계는 뭐냐면요. 전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계, 어떤 분은 한계, 어떤 분은 문제, 이렇게 문제와 한계를 느끼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틀리니까요. 이런 한계랄까 문제를 안 보고 이제 미생물 사용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것을 이제 제가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판단하시고요. 틀렸다 맞았다는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미생물 배양할 때 설탕, 감자 같은 이제 배지를 활용해서 미생물 배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은 뭡니까? 우리가 설탕, 감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유기물 아닙니까? 풀 같은 아니면 농작물 이제 잔사가 되겠거든요. 근데 그런 유기물과 다른 설탕과 감자로 이제 그 배지를 해가지고 미생을 배양한다는 거.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유기물 배지와 다른 미생한다는 게 보통적으로 이렇게 그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농지 유기물 이렇게도 유기물이 없다 해도 유기물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배지와 다른 설탕 감자에서 배지 활용한다는 거. 이제 앞서 이제 설탕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진일보된 게 뭐냐 감자 삶아서 PDA라고 하는 이제 미생물 배지 방법이거든요. 버섯에 쓰는 방법을 이제 일반적인 농업에서도 이제 배지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량 배양해가지고 쓰는데 근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되려 토양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마 도시 농부들이나 아니면 전업농 모르겠습니다. 도시농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지 모르지만 전업농 같은 경우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기술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대량으로 배양해서 공짜로 나눠주고 농가도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뭐 앞선 농가들은 3, 40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미생물 계속 찾아내고 방법을 찾는 이유가 뭐냐? 효과 없더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효과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효과 있는 게 앞서 제가 미생물 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되게 양적인 일시적이죠. 처음에 뿌렸을 때. 그 다음에 뭐냐. 미생물 배양 과정의 양액이 액비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해돼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작물의 이제 효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비와 같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를 미생물의 효과로 이제 처음에 착각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베테랑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걸 몇십 년 쓰다 보니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최소한도 몇 년만 써도 아마 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설탕이나 감자 배제해 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미생물 서식 환경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쓸 거냐 배양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연 상태의 이런 유기물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녹갈색이죠 아니면 이제 볏짚 같은 갈색 유기물 같은 멀칭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생하고 있는 원원종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우리가 설탕 감지 배지로 해서 배양한 종균 미생물 쓸 거냐? 아니면 이제 이런 풀 멀칭해서 거기에 유기물이죠? 유기물이니까 배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갈색에 따라서 아니면 녹갈색에 따라서 녹색에 따라서 미생물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달라질 거고요. 이런 농사 차이를 이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유기물 대개 보면 반려태비에서 유기물 넣는 아니면 토양 속에 우리가 바로 전편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작물용 비료 형태지 이런 토양용 비료 형태의 이런 멀칭해서 미생물 서식 환경 만들고 유기물이죠. 해서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 원원종 같은 그런 아니면 이제 갈색이 같은 경우는 곰팡이 버섯, 녹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박테리아 같은 증식시켜서 이제 질소 생산, 농지에서 자생적으로 농지 양분을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알려있지 않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미생물 쓰면은 이제 뭡니까 작물을 키우는 작물용 비료의 지식은 넘칩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토양용 비료에 대한 뭐랄까 용어조차도 없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농에서 보면 토양용 비료의 농업 형태를 가지만은 대개 용어가 없다 보니까 뭡니까 작물용 비료의 용어와 그 농업 작물용 비료의 농사 방식, 농사 기술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농 하시고 이제 토양 살리는 뭐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 하시면 토양 자생이 높이는 농사를 지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거든요. 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용어도 없는 데다가 기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도 못하지만 이론도 없고 지식도 없거든요. 나와 있는 게 작물용 비료에 대해서는 넘치지만은요. 그래서 한계가 있네요. 자, 또 여섯 번째 얘기는요. 자, 우리가 토양의 그 농지의 온도와 습도,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 안에서도 저는 이제 300고지니까 그 해안가하고 제주도 제가 살고 있는 300동은 전혀 다르거든요. 보통적으로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1, 2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토양 환경과 다른 뭡니까 우리가 외부의 미생물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외부에서 뭔가 살아있는 거를 들여온다는 건 뭐냐? 생태적인 교란, 환경적인 교란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면 제주도에 까치가 없었습니다만은 까치를 뭐랄까 어떤 단체들이 항공사 통해서 같이 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몇십 년 전에 이제 까치를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까치에 천적이 없어서 완전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몇천억 피해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이제 각종의 그런 질병이랄까 우리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조류독감서부터 AI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미생물 들여온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게 자기 농지의 지역이 아닌 날씨나 습도에 그런 거를 구애 안 한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되게 보면 지금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천정화라든가 보시면 이제 뭐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환경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미생물 배양해서 지역 농기원 기술센터 가면 이제 무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이렇게 드론을 해가지고 미생물 뿌린다 아니면 이제 뭐 여러 방식으로 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축산 농가든 이제 뭐 밭작물 하시는 분이나 과수하시는 분이나요. 미생물은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피해도 있거든요. 과수에 뭐 사과, 배에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그 곤충이나 벌, 뭐 파리, 비바람, 작업도구 같은 거에 유입되는 세균류거든요. 이게 국가 건염해가지고 발생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폐원시키고 있거든요. 5% 이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벤다든가 5%가 발생량이 밭 하나에서 발생량이 넘었을 때는 이제 땅을 파서 완전히 그냥 뭐 매몰시키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거의 뭐랄까요? 다시 이제 그런 과수를 못하도록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생물을 많이 쓰고 지금 환경정화라든가 농업에 쓰는데 반대적으로 똑같은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구제역, 조류독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미생물 쓰는 게 당당하다. 아니면 미생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저는 이제 이걸 한 번쯤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농지에 보면 미생물들이 시판된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채종돼 가지고 배양된 미생물들이 확실하게 유익한 미생물만 있다 그러면 뭐 문제 없습니다만 유해적인 미생물 병해균의 그런 병원성 미생물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앞선 이제 축산농가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외부 사람들 뭐가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수도 이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미생물 뿌리는 게 하나의 뭡니까 환경 정화랄까 환경에 뭔가 유익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그 농지 개량하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업농만 아니라 도시 농부에도 보면 미생물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익한 미생물과 유해 미생물 우리가 뭐랄까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미생물 써야지 않나. 이제는요 외부의 미생물 우리 밭에서 채종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생물 안 쓰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번쯤 고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미생물들을 보면 아니면 가축이 먹는데 자연적인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생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5세대 미생물에 해서 뭐 프로바이오티스 먹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인간이나 가축이 같은 경우 농지에도 마찬가지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제 뭐랄까 농지의 면역력, 자생력을 높이고 아니면 가축이 아니면 사람이 높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질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존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요 외부의 미생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함부로 미생물을 권장하고 뭐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배양 미생물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는 미생물들 확실한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생각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양 자생을 높이기 위해서 미생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양에는 미생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생물이 뭐냐 유기물의 그 분해자라 그러면 그 분해자인 미생물을 먹이사슬로서 이제 포식하여 나가면서 살아가는 동생물들이 있거든요. 뭐 선충 같은 절지동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토양에 보면 이제 서식 환경이 없다 보니까 미생물도 살 수 없지만은 동생물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양에는 미생물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쓰질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고고할 환경에 농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7번째로 꽂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토양 한 스푼에는 이렇게 미생물이 많다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성균, 세균에서부터 균사라니까 균류죠. 곰팡이라 버섯과 같은 조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동생물이죠. 원생동물 같은 선충 같은 이런 포식자 동생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했을 때는 이런 뭐랄까요 미생물도 있습니다. 이런 동생물은 배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넣는 농사의 한계는 여기에 또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교육 자료라든가 지금 농업의 정보에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 얘기는 하면서도 지금 한계가 그게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미국의 자료입니다만 토양의 먹이사슬이지. 자, 우리가 보통 식물 있고 유기물 있지 않습니까? 뭐니까 풀 같은 거 하면 이제 매 가지고 버린다든가 하면 이제 그런 농산물 잔사 같은 건 그런 유기물 통칭해서 유기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을 첫 번째 삼는 아마 분해자인 균류, 세균류 같은 이제 미생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이제 동생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기물이 있고 그 유기물이 있어야 이제 미생물이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유기물도 없다 보니까 미생물이 적다 보니까 전대 미생물을 많이 쓴다. 그럼 유기물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기물이 많게 되면 미생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생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현대 그 보편적 농업에서 유기물도 없는데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동생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가 또 하나 있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멀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생물도 살 수 있고요. 미생물 서식 환경이 되고요. 그다음 원원적 미생물이 되겠죠. 굳이 미생물을 뭐 설탕 감자해서 배양해도 아니면 외부 미생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 동생물은 뭐 거기 넣는다 안 넣는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소규모 같은 거 이렇게 뭐 참깨라든가 벼치크 같은 거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풀 같은 걸로 해서 멀칭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도 보면 채소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녹갈색 이런 유기물을 키워서 초생재배죠. 이런 뭡니까 겨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청보리라든가 호밀 같은 거 키우고요. 아니면 리탈라든가 쓰고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수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멀칭해서 농사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원종과 동생물과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쪽으로도 이제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가 여러분에게 뭐 맞은 것만 쓰시고요. 그냥 저는 이제
농사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한 42년 동안 올해 가니까 이제 벌써 42년째 됐습니다. 농부가 된 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20살에 미생물을 배우면서 이제 80년 겨울이죠. 저는 이제 무슨 농부가 되려고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미생물 연구소에서 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가 이제 여러 수도 작서부터 화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미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무균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균실을 쓰기 위해서 보면 화해하시는 그런 연구관님들하고 올 때마다 이제 조직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병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업에 이제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요. 맞으시는 것만 쓰시고 맞지 않다는 건 버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